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면 오늘은 영양제 특강입니다. 그러면서 비타민을 뭘 먹어야 될까요? 다음에 순수는 어떤 것을 순서대로 먹어야 될까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Y잖아, 그죠?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는 꼭 필요한가요? 먹어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간혹 가다가 말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TV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일부 뭐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의료인들 중에서 몇 분이 이런 말을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함부로. 네, 그래서 대답은 이런 거예요.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밥은 잘 먹나요? 이렇게 오히려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밥은 잘 먹고 계시나요? 혹시 당신은 잘 먹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는 편의점 주변에 일주일에 몇 번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이렇게 총칭해서 밥은 그럼 잘 먹나요? 이렇게 대묻고 싶어요. 다음에 두 번째, 건강을 위해서 어떤 영양제를 권장하나요? 이렇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좋아요, 그러면은 뉴트리라이트는 다른 금기식과 다른 비타민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는 꼭 필요한가요?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역시 마찬가지로 밥은 잘 먹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최소한 한 끼 식사에 이 정도, 뭐 잘 모르지만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좀 잘 먹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말 그대로 육해 공군 다 해결하면서, 그죠? 풍부한 야채와 또 세계 10대의 슈퍼푸드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요리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골고루 영양소와 잘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길들여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집에서 늘 한식만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햄버거나 패스트푸드가 당기지 않나요? 이미 거기에 이렇게 아주 혐오스럽게 발려져 있지만, 담겨져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식자재가 좋아야 되는데, 이미 선진국일수록 또 산업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토양의 산성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산성, 알칼리성, 중성, pH 6.5에서 6에서 6.5 정도가 중성인데, 식물들도 마찬가지로 이쯤에서 자랄 수 있을 때 제일 건강하고 안전한 식물이랍니다. 사람이 먹기 편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10년간 산성 토양들이 5.14에서부터 시작해서 4.3까지 떨어졌습니다.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자재를 섭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근원적으로 그게 뭐 산성화되어 있는 그런 식자재라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 토양 산성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미생물 활동이 억제되고 있고 수모의 정상적인 성장도 방해되고 있고요. 알루미늄, 이온, 중금속 등 독성 물질 농도가 증가. 다음에 토종 식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다음에 외래종이 정착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 수질 산성화 초래되고 있고, 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 등 근원적으로 토양 산성화라는 자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위험하고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을 갖다가 힘들게 만듭니다. 간혹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50년간의 영양소 비교보면 1950년대 사과 한 개를 먹었을 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요, 지금은 26개를 먹어야만 거기에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시금치는 한 달에 1950년도에 먹으면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19단.
당근 한 개가 10개, 귤은 한 개만 먹어도 되는 것 같다. 20개를 먹어야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공영방송에서 이미 다 공지된 이걸 많이 모르신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정보에 뒤떨어지거나 그런 거죠. 이상하게 뭘 먹어도 뭘 더 먹고 싶다. 그 영양소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미 대학교에서 호텔, 외식, 조리학과, 경영학과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요. 우리의 자연환경은 우리의 산업발전과 더불어서 많은 오염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쉬운 말로 요즘 게 아니다 이거죠. 똑같은 말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칼슘, 비타민 C, A가 50% 감소됐고 슈퍼푸드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인 브로콜리도 예를 들어 감자도 비타민 A가 100% 감소됐다.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영양소가 없으니까 영양은 부실하고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찐다는 자체가 옛날에는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살이 찌지만 요즘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는 꼭 필요한가요? 예. 저는 너무너무 당연한데 영양제가 꼭 필요한데 어떤 영양제가 제일 필요한가? 저는 첫 번째가 물이라는 영양제가 제일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제는 어떤 영양제냐? 사과도, 밀도, 쌀도, 브로콜리도 사실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영양제는 물입니다. 물을 먹는 이유가 신진대사와 또 인체의 70%가 물이라서 먹는 것도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물 속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물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약수라든지 건강한 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최소한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종합 비타민보다도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영양소는 물입니다. 영양제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물을 제대로 안 먹으면 첫 번째 갈증이 나는 것과 더불어서 점막, 신장, 심장, 혈관, 모든 근육도 물이 없으면 근육도 안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수많은 이런 멸구할 수 없는 미네랄들을 갖다가 다 섭취할 수 있기 최고의 영양제가 물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물은 어떻게 섭취합니까? 좀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가 돈 들여서 먹으려고 하다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거 하다가 역삼투압 정수기 지금 이제 노골적으로 말해야 돼요. 이거는 영양이나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역삼투압 정수기를 쓰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을 갖다가 지지 않는 아주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이용하지 않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 한 잔에 채우는 미네랄 이렇게 해가지고 물에는 일반적으로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칼륨 등 신체 대사에 필수적인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물은 미네랄이 든 특히 노인들한테는요 이 물이 특히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는 물을 먹으면 어지럽다고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안전한 물을 먹기를 추천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영양제는 물이다. 이해되셨죠? 예. 다음에 밥은커녕 물도 잘 못 먹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제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자연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연의 생태계. 혹시 이제 여름이 다가올 겁니다. 여름이 오면은 모기, 또 나비, 나박, 날파리 등 이런 곤충류 이런 동물들이 간혹가다 여러분 눈 주위에 붙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눈에 이게요 많은 나비나 나방 곤충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농촌에 가면 소, 누리나
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 곤충들이 포유류의 눈가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왜 그럴까? 거기에 영양소가, 눈물에 영양소가 특히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곤충들이 나트륨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눈 주위에 머뭅니다. 이렇게 이미 자연 생태계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소를 그냥 일반 식사가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뭐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는데 첫 번째 먹는 비타민은 종합 비타민이 돼야 된다. 종합 비타민. 간혹 이런 문제 있어요. 어떤 약사 한두 사람이 종합 비타민보다도 그 사람이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이런 걸 먼저 먹으라는데 정말 잘 못 배운 대표적인 건강 상식입니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필요하나요? 필요하죠. 종합 비타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드럼통 같은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질소가 이 드럼통이 이 정도만 있고요. 마그네슘은 이 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포타슘, 칼륨은 이 정도가 있고 뭐 이렇게 영양소가 다 있는데 어느 정도가 다 권장량 혹은 적정량 정도로 들어있지 않을 확률이 식생활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뭐 맥주나 물이나 와인을 채우더라도 넘치지 못하고 새죠. 제일 낮은 것부터. 그래서 어떤 영양소가 수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넘치고 어떤 것이 모자란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검사하기도 너무 큰 돈과 기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첫 번째 이것을 다 메워주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오더라도 안전하게 담기게끔 우리 몸에 다 머물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가 종합 비타민입니다. 종합 비타민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영양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몸을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당연히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되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도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말해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eat 5 to 9 servings of fruits and vegetables daily. But do you know why? It's because fruits and vegetables help optimize health for today, help support our immunity and energy levels. And fruits and vegetables help optimize health for tomorrow. They enhance quality of life. 오늘과 내일의 건강과 면역을 위해서 그죠? Why supplementation? Approximately 8 out of 10 people 10명 중에서 8명 정도는 fruits and vegetables.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거죠. Busy schedules, environmental factors that reduce plant nutrient levels, creating a gap between 그래서 what we eat 영양소와 and what we need. 갭이 생기는 거죠. So how do we help close this gap? You can do so easily through dietary and plant-based supplements containing phytonutrients. That's why Nutrilife is the 사람은 지금의 면역 체계하고 신진대사하고 건강을 위해서 WHO가 말하기를 자기 얼굴 크기의 접시의 뭐 최소 5에서 9접시 정도의 야채와 과일을 매일마다 색깔이 다른 영양소의 이 야채와 과일을 먹으라고. 10명 중에서 8명은 못 먹는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때 10명 중에서 한 11명은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소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 영양소의 개입을 채워주기 위해서 비타민을 먹는데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는 게 아니고 영양소의 개입을 채워주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야채와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야채와 과일로 비타민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뉴트라이트는 이렇게 계획이 이 계획을 채워주기 위해서 식물과 과일로 되어 있는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 야채 과일을 갖다가 보충해서 종합 비타민으로 먹으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게 1순위인 거죠. 1순위. 그래서 뉴트라이트 내놓은 게 WX고 WX에도 철학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몸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생활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과학이 해야 합니다. 식습관의 불안전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면 그러한 제품이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이고 WX is designed to help fill the gap. 갭을 채워주는 게 디자인돼요. 이게 제일 제품이 만들어지는 철학부터가 아예 출발부터가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종합 비타민. 야채와 과일로 만들어진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게 1순위인 거죠. 그래서 이 WX는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같은 거로서 19가지나 되는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포뮬러, 그렇죠? 조합된 이 식물들을 이런 식물로 넣었다. 한 가지 식물, 두 가지 식물, 세 가지 식물이 아니고 약 20가지 이상의 식물을 넣어서 조합해서 만들었다라고 포뮬러 됐다라고 딱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WX인데 미국 WX는 이렇게 3장을 다 표시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미국 자료가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연 원료 야채와 과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맥주컵 같은 물장 같은 투명한 컵에다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을 넣고 미네랄을 넣고 식물영양소를 넣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더욱 되게 잘 녹겠죠. 그러면요 비타민, 미네랄, 식물영양소 어떤 것에 들어간 것에 따라서 그 물 색깔이 쏙 다 나옵니다. 우리가 오렌지를 물 속에 넣으면 오렌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WXC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짜로 그런 거죠. 그래서 더욱더 과학적으로 파이토그래프라고 있는데 여기에 식물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들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카로티노이드, 그죠? 카로티노이드. 예를 들어서 우리 눈에 많이 좋은 당근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카로티노이드는 베타카로틴, 알파카로틴, 루테인, 지아산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칭해서 카로티노이드라고 했습니다. 그럼 노란색이 딱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여러 가지 안토시안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기계가 다 있어요. 근데 타사 것들 이렇게 말하자면 미국에는 센트로 이름을 말을 해요. 불법이 아닙니다. 코카콜라, 펩시콜라, 브라이트 테스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WX, 센트럼 심볼 바로 합니다. 우리도 파이토케미칼 넣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넣었대. 이렇게 넣었대. 깔았네. 깔았어. 우리 경상도 말로 묻히다 이런 말 알죠? 묻히다. 파이토케미칼을 묻혀놨어. 이래도 넣었다. 정말 이게 부끄러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떤 걸 먹을 건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D 하나만 먹잖아요. 또 파이토케미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체에 들어가면은 나비 효과와 마찬가지로 그게 서로 아주 상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폴릭 액신, 엽산이죠. 헤스페린 수준이 ROS, 혈중에 활성산소를 ROS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과학들이 다 증명되는 거죠. 저 알아보 AUC는 에어리어, U는 기억이 잘 안 나요. C는 커브인데 커브. 아무튼 비타민 C하고 로즈마리 X하고 이렇게 그 DNA 테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타민 C하고 로즈마리하고 에스베린이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과학적으로 규명되었을 때 어떤 식물을 쓰고 어떤 식물을 빼고 더하고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게 WX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조군하고 진짜 WX하고 먹은 사람들 사이에 혈중의 활성산소가 유의적으로 감소됐다. 이렇게 결과치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의원에 같은 데 가보면 간혹 가다가 내가 정말로 왼쪽 발이 아픈데 하는 사람이 오른쪽 손끝에 침을 넣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자세히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지금 이거 먹었더니 다른 곳에 낫더라. 이런 것들이 서로 과학적으로 규명되어야만 그게 진정한 종합 비타민의 첫 번째 기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종합 비타민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순서가 좋은 물을 드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는요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오메가3를 추천해요. 오메가3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오메가3 이름이 뭐냐? 오메가3 이름은 원래 땡빛이에요. 땡빛을 해서라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오메가3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혈관이 이렇게 12만 킬로입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으로 나오는 혈관의 속도는 200킬로.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우리 인체를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혈관이 안 좋잖아요. 혈관이 안 좋으면은 이거부터 먼저 말해볼게요. 이 오메가3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성분이 들어서 EPA하고 DHA. EPA는 인지질과 혈관균과 체내 염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DHA는 두뇌뿐만 아니라 우리 눈 있죠, 눈이 늘 건조하고 눈이 자글자글하고 망막이 힘든 사람들도 오메가3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거제도에 남해에 살아요. 생선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다른 건데 노르웨이 사람도 먹어야 돼요. 노르웨이 사람도 먹어야 돼요. 자, 요즘 양식 안 하는 생선이 없죠. 네. 연어는 요즘 양식을 많이 하겠습니까? 자연산이 많겠습니까? 양식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요, 자연산 연어입니다. 이게요, 양식 연어예요. 양식 연어는 속살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갖다가 색깔이 묻어나는 사료를 먹이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연어의 배신, 신선한 구조를 알았더니 붉은색, 발색제 본분. 이게 국회 자료입니다. 국회 자료. 이게 언제 됐다고요? 2021년 10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민을 해서 연어가 발색제 사료를 먹여서 이리저리 풀어서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말하면 뭐래? 그래서 이 오메가3를 생선, 어부라고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노르웨이 사람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메가3의 제일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관여합니다. 혈관에 좀 말하면 16세부터 혈관은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50이 딱 되잖아요. 그럼 혈관이 무조건하고 평균적으로 50%가 줄어들어요. 파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정해진들은 지금 한 32.7%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줄어들어서 혈관이 막힐 수 있죠. 딱 막히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위험에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딱 멈추는데 9초밖에 안 된대요. 근데 혈관이 12만 킬로인데 심장이 뻥뻥뻥 때리는데 막히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터져요. 예, 터지죠. 약한 데부터 터지죠. 그래서 이 오메가3를 먹는 EPA, 오메가3 EPA가 혈액에 있는 중성 지방을 감소시켜서 혈소판 공급을 감소시키고 혈관 수축을 억제해서 혈행을 원활하게 하고 염증 유발 작용을 억제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도 먹어야 돼요. 다음에 DHA는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뇌신경 조직 망막세포를 구성하는 또 뇌와 망막세포 영양 공급하고 산화를 합니다. 눈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사람은 다른 걸 먹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오메가3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오메가3는 장기 복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기 복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주 최근 2021년도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오메가3 장기 복용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 발표를 보면 오메가3 장기 복용이 실현관 질환, 조산이나 우울증 등을 감소시키고 영양 기능 강화에도 효과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유아의 뇌발달, 노년층의 인지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장기 복용으로 오메가3가 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죠. 오메가3는 장기 복용이 포인트네요.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메가3는 사실은 땡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되고 오랫동안 먹어야 됩니다. 아주 길게. 이걸 안 먹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500mg 정도 먹으면 혈행에 조금 도움을 주고요. 600mg는 혈행 건강 누군가를 두고 900mg 정도 먹으면요. 이런 일들을 첫 번째 치매나 이런 것까지도 관여합니다.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하루 권장량의 1020 정도를 갖다가 섭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심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암 환자라든지 뇌출혈,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 목적으로 볼 때는 4g 정도까지는 먹어주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비타민을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먹기를 권한다. 보통 사람일 경우에는 물,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다음은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는 일단 왜 먹어야 되냐?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90% 부족해요. 무조건 부족해. 부족해요. 먹어야 돼요.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통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위도상으로 해가지고 늦은 봄 있죠. 5월달,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만 이렇게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있어야 됩니다. 세로팍, 요요. 이렇게 햄스테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욕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요거도 먹죠. 자,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만드는 수많은 원인들이 첫 번째 햇볕을 쬐는 순간 멜라닌 양이 엄청 날아가서 이거부터 끝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필요하고 체지방이 넓게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온 양도 간혹 가다가 산에 가면은 일부 아주 마이스들은 깜짝 놀라게 우리를 만나니 마스크 이상한 거 써가지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채소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채소 예를 들어서 400 IU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17잔, 계란 9개, 연어 30g 이상 이걸 갖다가 매일 먹어야 돼요. 정말 죽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시 말할게요. 5월 달부터 10월 초반까지 겨울에는 아무리 햇빛 쬐봐도 소용없어요. 비타민이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10시부터 3시 사이에 주 2, 3회 하루에 이렇게 쬐야 다 먹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알약 하나 먹으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버드 대학에서 음식 피라미드, 영양 피라미드에서 다른 것은 다 알아 챙겨 먹어라. 근데 비타민 D만은 그냥 하나 먹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하버드에서 그죠? 부산대학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하버드에서. 그래서 이렇게 머스터 아시죠? 피플.
그래서 특히 비타민 D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영양학회 부회장이세요. 그런 의미였어요. 사실 이게 뭐 비타민 D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칼슘의 재흡수를 도와요. 뼈에도 중요하고요. 장에서 역시 칼슘 다시 흡수하는 과정, 면역과 연관된 거, 그 다음에 우리 당뇨와도 연관성이 있어서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부각상선 호르몬 얘기,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요. 간단하게 여기 빨간 글씨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 감염과 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시스템을 부스팅, 키워주고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칼슘의 재흡수에도 좋고요. 그래서 뼈나 치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타민 A의 흡수에도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장이나 직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 외 다양한 암들의 위험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정상적인 세포 성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압을 낮춰주고요.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드, 기분 상태, 웰빙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DNA를 리페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우울감을 줄여주고, 프리클람시아라는 것은 자간전증이라고, 전자간증이라고 해서 임신 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위험도를 줄여준다는 내용.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을 나게 해주고, 수정 착상, 우리 임신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치주질환, 그 다음에 체중, 그 다음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걸 예방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죠. 요거는 뭐 비타민 D가 신경전달 물질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결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이 아니라 잠재적인 신경의 조절자다. 꼭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고요. 뭐 이런 기전들이 나와 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양한 질병과 연관성이 있죠.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시죠?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의사분을 초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진짜 짜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비타민을 건강을 위해서 하나만 먹으면 비타민 D를 주셔야 돼요. 너무너무 예를 들어 체저 생기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한 개만 먹으면 뭘 먹으면 비타민 D를 줘야 돼요. 그 정도로 비타민 D가 중요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D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부터 5마이크로그램에서 10마이크로그램으로 2배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뭐 먹을 때 저울에 달아서 재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양소는 저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IU로 표시를 합니다. IU는 인터내셔널 유닛, 양리학에서 생체의 효력이 날 수 있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비타민 A 1IU, 비타민 C 1IU, 비타민 D 1IU는 다 그람수가 다 다릅니다. 그게 체내에 들어와서 양리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단위를 1IU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슐린은 45.5, 비타민은 0.32IU, 비타민 C는 50마이크로그램이고, 비타민은 0.025IU, 0.025g이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뭐 1IU는 0.025 이꼴 10 마이크로 IU는 X, 그래서 곱하고 뭐 얼마 전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400IU, 400IU. 10 마이크로그램이 400IU. 400IU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뉴트라이트에서 먹는 비타민 D 하나가 몇 IU입니까? 1000IU, 1000IU. 그래서 진짜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비타민 D 한 개라도. 그게 한 통이 3개월치 다닙니다. 3만 원에. 그럼 한 달에 한 2, 3천 원만 써가지고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비타민 D 한 개라도 먹자. 그게 우리가 사명감이죠. 그래서 400IU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걸 보고 정해지는
코미디닷컴. 저희도 진짜 생 많이 났어요. 코미디닷컴. 무슨 뜻이죠? 이거 보고 너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코미디가 웃기래 동안도 이게 코리안 메디칼 닷컴이에요. 아하. 한국 의사들, 의료인들의 닷컴이에요. 한국 의사들이 여기에 논문이나 기사를 올려요. 그럼 이름은 코미디닷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한 거 할까요? 2020년 10월 달에 저도역이라는 그 의사분이 비타민 D 권장량 기준이 너무 낮다 이거. 400 IU도 장난치나 정말로 웃겨 소리하고 있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인 기준 충분성 400 IU, 상한 4000 IU인데 비타민 D 부족 및 결핍할 때가 이런 생기는데 권장량이 급격히 낮다.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좀 얘기하면서 본인이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 자기가 논문을 뒤져가지고 싹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매일 3만 IU를 복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3만 IU를 먹는 걸 권장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3만 IU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데 400 IU는 정말 장난치나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혈중에 비타민 D 농도가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하다. 당신이 오늘부터 비타민 D를 많이 먹더라도 혈중에 비타민 D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3개월은 먹어야 혈중에 평균 비타민 D 농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어떻게 먹었냐. 2017년도부터 필자도 이 의사선생님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매일 필자 부모는 3만 IU씩 아들과 딸은 중학생 아들은 5천 IU씩 복용했다. 병원 의사들은 이런 오픈 수치를 듣어보도 못합니다.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아내가 유방암에 걸려서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 받았는데 방사 치료를 했는데 그 아내부터는 심지어는 5만 IU 아내는 3만 IU 5만 IU를 섭취했다. 치료가 끝나면서 3만원.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하루에 5만 IU를 먹었대. 저도 문제가 없었고 항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겠다 생각이 확실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읽고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비만은 질병이에요? 정상인이에요? 비만은 질병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만은 정상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질병이라니까. 질병이면 5천 IU를 먹길 바랍니다. 성인은 1만 IU를 먹길 바랍니다. 이게 세계적인 비타민 D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의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비타민 D만 세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내분비학과 대사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소 짜치면 이렇게 먹고 권장량은 4천 IU 정도는 먹어라. 결핍 위험군들은 최소 정도 먹고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어야 될지 이해되시겠죠? 하루에 1000 IU를 매일 섭취하면 3, 4개월 지나야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특히 임산부들은 비타민 D를 20주 동안 매일 4,000에서 5,000 IU를 먹어요. 저는 임산부나 항암하는 사람한테 하루에 최소 8,000 IU를 먹습니다. 저하고도 얘기하는 사람 8,000 IU. 더 먹을 수 있으면 더 먹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비타민 권위자가 비타민 D를 혈중에 꼭 유지하려면 매일 5,000 IU를 먹어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비타민 D에다 K2를 같이 섭취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칼슘을 먹기 시작하는데 칼슘이 다 뼈로 가지 않고 많은 칼슘들은 돌아다니다가 동맥에 혈관에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심장에 CT를 찍는데 그 심장 쪽에
심장 쪽에 혈관 쪽에서 칼슘이 검출돼서 혈관을 막아요. 그 동맥경화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다. 알게 된 거죠. 비타민 K2가 그 혈관에 쌓여 있는 칼슘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그걸 갖다 녹여내는데 비타민 K2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K2도 같이 먹기를 권장한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K2를 제품으로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어디에 많이 들었냐? 그 일본의 그 매주 같은 거 뭐라죠? 나토에 K2가 범벅으로 있어요. 그걸 드시든가 비타민 K2를 구해서 드시든가 둘 중에 하나씩. 그 다음으로 다음 달에 제가 해드릴 게 비타민 C, 코큐텐, 단백질, 유산균에 대한 얘기와 플러스 알파를 좀 더 할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